자, 오늘 7월 10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목은 새마을 뱅크롱 부담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사람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중국 PPI와 CPI가 발표됐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5.4%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월 동월 대비 변화가 없었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지만은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문제거든요. 너무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 온다 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미국이 골디락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고용이 탄탄하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소비가 너무 탄탄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경기가 튼튼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PPI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기 활동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다만 오히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화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가 0.22%, 항생 0.62% 하락했고 대만 0.07% 하락, 약보합변도 흐름이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이 0.61% 정도 하락으로 낙폭이 있었지만 일본이야 계속 신고가였습니다. 계속 신고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신고가는커녕 지금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추세는 그래도 상방이지만 남들 가는 만큼의 반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24%, 코스닥은 0.8%까지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는데 실제 그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코스닥이에요. 새파래, 그리고 진해, 되게 진해요. 새파란데 되게 색깔도 아주 그냥 진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나 혼자 1.79% 오르면서 지수는 그냥 받쳐준 거예요, 얘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뉴스 있는 것들 몇 개 뜨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훨씬 안 좋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동안 한창 고생했던 금융업, 보험업, 이 두 쪽이 좀 올라가고, 그 외에는 뭐 그다지 다 재미가 없었어요. 조선 조금 올라갔고, 그 외에는 거의 뭐 재미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체감지수는 여러분들 금융업이나 저도 사실은 은행주나 보험주 잘 안 사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나 보험주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잠깐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물어보면은 이게 뭐가 올랐냐, 우리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를 좀 받쳐준 거니 나머지는 전부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우리나라 얘기는 왜 안 나오죠?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저희 이제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 욕했고 지금 정권 때도 지금 정권 욕하고 항상 욕하는 게 이제 일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나라 욕하는 게 일인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되게 내부 정치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중요한 거는 경제잖아요. 중요한 건 경제인데 지금 계속 언론이라든지 뭐 정부 요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정치적인 문제들만 지금 지면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필요한 경제는 도외시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오염수 같은 문제도 되게 정치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거는 국민 건강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보면은 계속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 편가르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경기가 디플레이션이 들어갈 거라고 했을 때 중국이 경제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있다는, 혹은 정부에서 무슨 대규모 뭘 한다는 발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양평 고속도로 만들 때 오히려 뭐 이제 영부인 땅 있는 대로 옮긴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원안 바꾸고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너무너무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2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예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좀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뱅크런, 새마을 금고 뱅크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PF에 대한 강원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부동산 자재값들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GS건설 무너질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GS 건설이 아파트 올릴 때 지어질 때쯤 되는 건물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최근 빼먹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경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제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금리 인상을 만약에 투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제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은 대규모 토건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럼 일자리가 일단 창출이 되고 국고가 소모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소진이 돼서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는 오염수 막 노량진 가서 수조에서 왜 떠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좀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부에서 기대할 게 없으면은 정부의 3개 주체가 있습니다. 경제 3개 주체는 정부, 가계, 기업이죠. 가계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자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라 그럴까요?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계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은 기업에 기대할 수밖에 없죠. 기업에서 그래도 현대차나 자동차 쪽은 그래도 확실히 뭐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도 어느 정도 터닝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가 보면은 2500에서 2550 상단, 특히 2500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550일 때 살짝 깨졌고 2500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정의원들 MVC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